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처가가 대구라서 대구에서 아침 일찍 안 막히고 한 3시간 만에 올라와가지고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금 일찍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수요일에 내려가고 수요일 오전에는 골프를 치고 뭐 이제 이러느라고 사실 월, 화 정도 말고는 시장을 거의 집중을 못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리뷰를 잠시 해보면은 월요일부터 코스닥이 이제 2% 넘는 큰 하락을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코덱스 200 선물,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그리고 에코프로랑 하나솔루션에 엣지를 주고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은 한 주였습니다. 운이 되게 좋은 한 주라서 일단 월화수에 이 인버스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하나솔루션이랑 에코프로 같이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날 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1.7% 정도로 괜찮았고 하나솔루션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주변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하루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았고 화요일날 하나솔루션이 거의 7% 가까이 오르면서 굉장히 좋았고 러시아 쪽 뭐 에너지 수요 계속 나오면서 뭐 가스 오르고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많은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큰 주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가 송도에서 골프 치고 골매라고 하는데 골프 매매라고 골프 치면서 막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보통 골프 가면은 매도만 주로 합니다. 매수는 이제 굉장히 충동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골프나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오르는 날 그런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팍 줄이는 거는 하는데 매수는 잘 안 하는데 이날 운 좋게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났고 저는 이제 이날 하나솔루션도 꽤 줄였어요. 이날 뭐 처음 샀던 게 100이었으면 이날 한 절반 정도 줄였던 것 같은데 절반 줄이면서 그냥 추석 때 가볍게 가려고 인버스도 다 커버를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놀면서 돈을 버는 날이 사실 기분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맞다 매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조금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냥 하나 정도 조금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정찰병 정도 보내는 수준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샀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오후에 대구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내려갔고요. 목요일은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운전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오후에 또 골프를 쳤는데 이날은 이제 에코프로가 목요일에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여러가지 뭐 내재화 소재 내재화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수목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수요일에 9.4% 오르고 목요일에도 장중에는 거의 한 6% 올랐으니까 이틀 동안 거의 한 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날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에코프로도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뭐 이날 다른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고려아연 뭐 이런 건 하락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방산주는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수요일날 이제 LIG 넥스원이 IR 행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숫자나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그 전날부터 방산주가 굉장히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날 마침 또 한국항공우주 얘네가 블락딜이라고 하거든요. 블락딜이 뭐냐면 일단 뭐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법인 이런 데서 이걸 장중에서 팔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 6% 정도 뭐 많게는 한 8, 9%까지 할인할 때가 있는데 이 정도 할인해서 특정 주체에게 확 넘겨버리는 주식을 한꺼번에 넘겨버리는 어떤 그런 딜이 있었는데 할인율이 한 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빠질 때 봐야 된다고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들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마침 목요일에 마이너스 6, 7%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보시면은 수요일에 3.7% 빠지고 목요일에 7% 빠졌으니까 뭐 한 이틀 동안 11% 빠졌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중기 추세는 잘 지키고 있고 내용들은 지금 아직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뭐 사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수준의 하락입니다. 이 정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월봉으로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굳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분명히 요럴 때 2015년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그냥 요 정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요런 국면에서 좀 사 모으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목요일에 좀 샀고요. 많이는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은 이랬고요. 미국 지수를 잠깐 보시면요.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하고 끝났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일봉으로 봐도 3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뭐 강력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를 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3일에 나오는
미국 이제 CPI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컨센서스는 그냥 조금 빠지는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가도 지금 좀 빠졌고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3일 동안 나스닥 오르는 거 보면은 야 어쨌든 물가 좀 빠지는데 CPI 나오고 그러면은 연준이 조금 스탠스를 좀 늦춰주지 않겠냐, 편안하게 가지 않겠냐, 약간 이런 건데 파웰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떡락했던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웰의 그동안 보여줬던 스탠스를 보면은 한 방에 이거를 지금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저는 9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판단이. 이게 보면은 나스닥을 제가 보통은 롱이나 숏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은 포지션을 물론 추석 때문에 제가 비워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앉아서 봐야죠. 저도 뭐 내일 아침에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뭐 한두 달 텀으로 보신다면 이제 매도보단 매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뭐 다시 저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사면 좋으냐, 이 정도까지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 한 4, 5월 저점을 200주선 정도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 좀 와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도 관점을 가지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이번 달은 저도 참 뭔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는 느낌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같이 뭐 사시면 좋죠. 같이 사셔서 뭐 이제 같이 돈을 버시면 참 좋은데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했던 매매 일지처럼 보여드리면서 저처럼 전업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을 시켜드리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을 어느 정도 팔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이 워낙 지금 여전히 대장주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정도 포함해서 두 개를 들고 있고요. 주가를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LG화학도 굉장히 뭐 흐름은 좋아졌습니다. LG화학도 뭐 신규로 뭐 나올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수주 같은 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 크게 하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LG화학은. 그래서 LG화학 정도 좀 채워놓고 가면 괜찮겠다는 느낌은 있지만 저도 아직 사진 못했고요. 효성중공업, 고려한 같은 거는 일단은 뭐 모멘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가져가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저희 목요일에 좀 사봤고, 이번 주 흐름 보면서 뭐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할지, 저는 뭐 아직 손절 라인은 전혀 아니고요. 워낙 빠지는 날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주식 비중은 좀 많이 줄여놨고요. 9월은 일단은 좀 확인할 걸 확인하고, 이제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지만 돈을 좀 약세장에 운 좋게 많이 벌었을 때는 쉬면서 관망을 하면은 좀 더 정신이 맑고 판단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는 조금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서는 관찰을 하는 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추석 연휴 안 끝났으니까요. 즐거운 연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